안녕하세요. 국세청은 그동안 소득이 없는 연소자와 부녀자 또는 일정한 소득이 없는 호화 생활자 위주로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을 해왔습니다만, 최근에는 소득이 없이 주식 투자를 하는 증권 계좌에 대해서 대대적인 주식 취득 자금 출처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따라서 주식 투자자 여러분들께서는 본인의 자금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별 문제가 없겠습니다만, 소득이 없는 연소자나 대학생의 주식 투자, 주식 계좌의 일부가 가족의 자금이 섞여 있다거나 타인 명의로 계좌 개설, 소득이 없는 자의 주식 투자금에 대해서는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대상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매우 주의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국세청의 주식 취득자금 출처 조사에 대해서 어떻게 해명 자료를 제출을 해야 되며 대응을 해야 하는지, 또 자녀 등 연소자에게 현금 주식을 증여하는 방법 등에 대한 강의를 준비를 했습니다. 최근 며칠 사이에 국세청 측으로부터 증권계좌 주식 취득자금에 대해서 상속증여세법 제45조에 의거 취득자금을 해명하라는 통지를 받은 다수의 사람들로부터 문의가 있었고, 국세청의 자금 출처 조사 확인에 대해서 소명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할 때 증여세 과세 문제가 어떻게 되는지, 또 세무조사로 확대가 되는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해야 하는지 등에 대해서 심층적으로 살펴보겠습니다. 지금 화면상에서 국세청에서 통보한 재산 취득 자금의 출처에 대한 해명 자료 제출 안내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이미 안내서를 받으신 분도 더러 계시고, 또 앞으로도 추가적으로 계속 받으실 분도 계시겠는데요. 우선 국세청으로부터 세무조사와 관련된 안내서를 받게 되면 조금 당황하실 수도 있겠습니다만, 차분하고 냉정하게 안내문 내용을 잘 확인을 해보시고 사실에 입각해서 관련된 해명 자료를 잘 준비해서 제출을 하시거나, 또는 스스로 감당이 좀 어렵다고 생각이 되시면 세무 전문가와 상담을 한 후에 조력을 받으시는 것도 매우 좋겠습니다. 강의를 여러분들 끝까지 잘 시청을 해주시고, 주식 취득 자금에 대해서 어떻게 증여세가 과세가 되는지, 또 어떻게 세무조사에 대해서 대응을 하는 것이 좋은지 등에 대해서 많은 도움이 되신다면 감사하겠습니다. 화면상에서 국세청의 해명자료 요구서를 보고 계시는데요. 국세청은 이미 여러분들의 증권계좌를 확보하고 주식 거래 내용을 철저하게 분석을 한 후에 주식 취득자금 출처에 대해서 증여 혐의점이 있다고 의심이 되기 때문에 통보를 한 것이고요. 이에 따라서 적극적으로 여러분들은 소명을 아주 잘 하셔서 대응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여러분들께서 국세청 측으로부터 소명서 제출 요구를 받게 되면 앞으로 진행 절차가 어떻게 될까 궁금해 하시고 또 불안하실 수도 있겠는데요. 국세청의 재산 취득 자금 출처 조사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일단 처음에 확보된 증권계좌의 주식잔고 금액과 입출금 현금 내역을 확인을 하겠고요. 다음으로는 국세청 전산실의 데이터베이스 자료를 가지고 소득 재산 현황을 확인한 후에 자금 능력이 없다고 판단되는 경우에 1차적으로 소명서 제출을 요구를 하겠습니다. 소명된 자금 출처 내역을 검토한 후에 추가적인 조사가 필요하다고 판단이 되면 가족의 금융거래 내역을 면밀히 조사를 해서 과세 여부를 결정을 하겠고요. 마지막으로 소명 내역과 조사 확인 내역이 본인의 자금 출처로 인정이 되는 경우에는 비과세 처리를 할 것이고,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 의해서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1차적으로 자료 소명 요구를 받은 경우에는 국세청의 사전 분석에 의해서 이미 여러분들의 주식 취득 자금의 증여 혐의점이 있다고 판단을 하고 소명서를 요구를 하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소명서를 제출하거나 국세청의 질문 조사 시에 명백한 자료와 근거를 분명하게 제시를 해야지만 자금 출처로 인정을 받을 수 있겠습니다. 저희 산울TV는 정부의 부동산 세금 정책과 각종 생활제도의 변경,
동남아 여행 정보, 은퇴 생활 정보, 자격증 정보 등 일상생활에 필요한 정보를 신속하고 정확하게 전해드리는 채널입니다. 여러분들께서 관심과 애정으로 구독,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대단히 감사하겠습니다. 그렇다면 현재 자금 출처 소명서는 누가 받았으며 또 앞으로의 국세청에서 자금 출처 조사 확인 진행 과정은 어떻게 되는지, 증여세 과세 여부 등에 대해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국세청은 소명서를 제출받은 후에 면밀한 자금 출처 분석을 통해서 증여 혐의가 있는 경우에는 증여 추정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될 텐데요. 조사 진행 과정을 좀 살펴보게 되면 자금 출처가 불분명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가족 등 또는 제3자의 금융거래 계좌 내역 등을 추적을 통해서 증여 여부를 판단을 하게 되겠습니다. 확인 조사를 하게 되면 그동안 증권 계좌에 의심되는 자금 거래가 있었다면 제3자에게도 예기치 못하게 탈루세액이 추징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만약에 예를 들어서 A라는 자녀의 주식 계좌 입금 내역을 확인을 해보니 부모로부터 자녀의 주식 계좌에 현금 입금이 된 경우에 부모가 법인회사를 운영하고 있다면 회사 자금이 부당하게 유용이 되어서 전입이 되었는지 또는 관련 법인세나 소득세 등 세금 신고에 탈루 소득이 없는지 등에 대해서도 면밀히 세무조사가 확대될 수 있다는 것을 염두에 두시면 좋겠습니다. 따라서 여러분들이 무심코 가족 간의 부모가 자녀 명의로 또는 자녀가 부모 명의로 예금 거래를 한다든지 주식 계좌에 입금을 하는 경우 가족 전체 또는 친인척이나 이해관계인 등까지도 엉뚱하게 불똥이 튀어서 예기치 않은 세금을 수징당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이라도 꼭 본인의 예금 계좌를 이용하시는 것이 바람직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가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세 가지 경우 수를 예를 들 수 있겠는데요. 첫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로 단순히 현금만 입금된 상태를 가정할 때 입금 시기에 현금이 입금이 되었기 때문에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자녀의 주식 계좌에 주식으로 존재하는 경우에는 주식 명의신탁 증여의 의제로 보아서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세 번째는 주식을 지속적으로 매도 매수하여 이익이 발생을 했다거나 주식 가치가 추후에 증가하는 경우에는 현재 대법원 판례에 따라서는 아직 증여세 과세 대상은 아닙니다만 차명 계좌로 간주가 되는 경우 증여세가 과세될 수도 있겠습니다. 자녀 명의로 주식 투자를 한 경우 부모가 매도 매수를 반복을 해서 이익이 발생했다거나 최초에 매수한 주식이 가치가 상승한 경우에 현행 상속증여세법상에서는 명확하게 증여세 과세 대상이라고 관련 법적으로 규정을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만 추후에 세법 개정을 통해서 또는 대법원 판례 등의 번복에 의해서 과세 대상으로 바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까지 강의 내용을 여러분들이 좀 이해하기 쉽도록 현재 증권 계좌의 주식 잔고와 예수금에 대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주식 계좌에 지금 주식과 현금이 남아 있다면 최초로 입금한 현금에 대해서는 가족으로부터 수중받은 경우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고요. 차용금이라고 주장을 하게 되면 차용 사실이 차용증과 원금, 이자율 등을 지급한 사실이 명백한 경우에 비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증권 계좌에 있는 주식이 주식 명의신탁 또는 차명 계좌라고 주장을 하는 경우에는 편법 증여나 탈세 혐의가 있다고 인정이 되면 증여세를 과세를 하겠습니다. 단 주식 투자의 매매 행위로 인해서 이익이 발생한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되겠습니다. 여기서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최초로 주식 계좌에 입금된 원금의 현금 부분에 대해서는 증여 혐의점이 있으면 증여세를 과세할 수 있으나 주식 투자로 인해서 매매 이익이 증가한 부분까지는 증여로 볼 수 없다는 대법원의 판례에 따라서 국세청 측도 투자 이익에 대해서는 현실적으로 증여세를 부과하기가 어렵다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좀 더 이해하기 쉽도록 주식 계좌의 원금과
가치 상승분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더 세밀하게 살펴보겠습니다. 주식 계좌의 원금은 증여 혐의가 있다고 판단이 될 때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고요. 주식 거래를 한 후에 가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비과세가 되겠는데요. 대법원 판례를 보게 되면 주식 거래로 인해서 주식 가치의 상승분에 대해서는 증여받았다고 인정하기 어렵다, 이렇게 판례가 나와 있습니다. 예시를 한번 보게 되면 현재 주식계좌 잔고 평가액이 5억이라고 가정을 했을 경우에 투자 원금을 증여받았다고 하면 원금 3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었고요. 가치 상승분 2억 원에 대해서는 증여세가 과세 제외가 되겠습니다. 국세청은 주식계좌 등에 있는 자금 등에 대해서 자금 출처가 명백하지 않을 때 증여 추정의 원칙에 의해서 증여세를 과세하게 되는데요. 상속 증여세법 제45조에서 증여 추정의 원칙을 정하고 있는데요. 잠깐 살펴보게 되면 재산 취득 자금의 직업, 연령, 소득 및 재산 상태 등으로 볼 때 재산을 자력으로 취득하였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에는 그 재산을 취득한 때에 그 재산의 취득 자금을 그 재산의 취득자가 증여받은 것으로 추정을 해서 그 재산 취득자의 증여재산가액으로 한다, 이렇게 규정을 하고 있습니다. 다음은 몇 가지 실제 사례 등을 통해서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대학생인 자녀가 부모가 준 교육비 등으로 주식 투자를 하는 경우에 증여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겠습니다. 부모가 대학생 자녀의 학자금과 생활비 명목으로 지급한 금전 등을 실제 교육비나 생활비 등으로 사용을 하지 않고 주식 투자로 사용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만 본인이 알바 등의 수입으로 본인이 직접 벌어들인 소득으로서 주식을 투자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부모 등이 송금한 유학자금으로 실제 유학생활비로 사용하지 않고 해외 주식이나 부동산 등을 취득한 경우에는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다음은 그동안 여러분들이 저에게 많은 질문을 하셨던 기타 사례의 증여세 과세 여부를 좀 살펴보겠습니다. 생계를 함께하는 자녀가 부모에게 생활비 또는 병원비 명목 등으로 지급한 금액을 부모가 주식이나 부동산 취득 용도로 사용을 했다면 증여세가 과세가 되겠습니다. 또한 결혼 축의금을 자녀가 전부 가져가서 사용하는 경우에는 부모에 해당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으며 자녀 본인에게 기속되는 축의금은 증여세 과세 대상에서 제외가 되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녀의 회사에서 자녀의 결혼을 위해서 축의금을 전달했다든지 자녀의 친구들이 축의금을 전달해준 그 금액에 대해서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제외가 되겠고요. 또한 해외 유학생이 부모가 교육비 등으로 지출한 자금을 이용을 해서 해외에서 주식 투자를 한다거나 부동산 등을 해외에서 구입하는 경우에는 증여세 과세 대상이 되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자녀 등에게 현금 증여 시 증여세 절세 방법 몇 가지를 알아보고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첫째, 증여세 공제 한도를 10년 단위로 활용을 하시는 게 좋겠는데요. 10년마다 미성년자 2천, 성인 5천까지는 증여세 없이 공제 한도까지 증여를 할 수 있기 때문에 미리부터 어려서부터 계획을 잘 세우시는 게 좋겠고요. 자녀 명의로 주식계좌를 만약 개설을 했다면 최초의 현금 증여를 딱 한 후에 증여세 신고를 해 두시고 부모가 주식을 매도 매수하지 말고 유망한 주식을 장기로 투자해서 묻어두는 것이 좋겠습니다. 부모가 계속 샀다 팔았다 하게 되면 증가분에 대해서 나중에 증여세 과세 문제나 주식 명의신탁 문제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차라리 자녀 명의로 오랫동안 장기 투자를 해두시는 게 좋겠고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부득이한 경우가 아니라면 가족 간에 통장을 이용을 해서 입출금하는 행위는 하지 않는 것이 좋겠습니다. 현금은 주는 시점에 증여가 되는 것이고 은행 예금 또한 예금 통장에 입금하는 시점에서 증여로 볼 수 있기 때문에 나중에 국세청에서 어떤 사유로 인해서 그 입증 책임을 납세자가 본인이 직접 해명을 해야 되기 때문에 나중에 괜한 오해를 받아서 증여 혐의로 증여세가 과세될 수 있기 때문에 가급적 가족 간의 통장은 이용을 자제하시는 게 좋겠습니다. 기타 양도세, 증여세, 종부세, 상속세 등 궁금하신 사항은 유튜브 상의 산울TV를 검색을 하시면 각 세목별로 자세히 강의가 되어 있기 때문에 참고를 해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들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 바랍니다.